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1시 1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앞서서 1부에선 지수에 대해서 양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일단 보합권에서 상승 쪽으로 조금씩 방향 틀어갑니다. 2780선 다시 돌파가 되는데요. 2781.75포인트 선으로 0.0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자,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718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조금 더 높여가면서 1.18140달러까지 다시 회복이 됩니다.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조금씩 더 오르네요. 1,304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크루드오일도 같이 올라옵니다.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고요.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65.57달러 선으로 65달러 초반대 가격에서 이제 중반대까지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65.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1부에서 2부 이어가는 동안에 많은 상품군들에서는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꽤 1% 가까운 하락폭을 모두 만회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65.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도 무역 갈등과 북미 회담 기대 속에서 이런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에 대해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일단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일부 점검해 주신 말씀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증시 개장한 이후 앞서서 지수 살펴드렸던 그 내용과 현재 부분 동일하게 좀 이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 올라온 아이들 거의 다 꼬리로 되돌리고 있죠. S&P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매수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의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가 만지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도 이제 매도를 홀딩하고 있는 도중이고 사실 우리가 최대치를 7050까지 봤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얘네들 물량들을 일부 정리하고 분할을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반등을 좀 참고 끌고 가자는 형태가 이제 7200 지수를 맞고 다시
물량 줄인 물량의 절반만 다시 배팅해서 끌고 가자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 구간에서 5층을 안 한 이유는 우선은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매수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혼조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최소 물량으로 수익을 내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반등을 노려서 끌고 가는 전략들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들이 바로 얘네들은 바로 치기는 좀 무섭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보면 지금 나스닥도 잠깐 매수로 갔다가 눌리고 있는데 우선은 또 지지력 근처에서 또 멈춰서 행보를 하고 또 튕기니까 또 눌림에서 이 자리는 어차피 매수로 해서 손절을 잡아야 될 구간이지 추가적인 매도 자리는 아니잖아요. 돌파 이후에 눌린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거고, 얘네들 또 돌파 이후에 잠깐 눌린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우선은 고가에서 뭐 시작을 배팅을 뭐 잠깐 누르는 거 할 수 있겠으나 얘네들 길게 배팅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런데다 지수들이 또 과도하게 항상 올라가는 형태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식으로 보지 않더라도 지수라는 게 오차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유가, 이 많은 S&P 500이면 500 종목 중에서 한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걸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의 몇 개의 이슈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네들이 매수로 급등했을 때 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빠졌을 때도 아이폰에 대한 주문량이 줄었다 해서 뭐 빠지고, 한 500개에서 한두 종목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지지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차가 많은 구간이라서 가장 좋은 자리를 좀 더 유용하게 기다리셨다가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로 친다 해서 신고가를 뚫었다 해서 신고가 돌파다 이렇게 쫓아가면, 방금 전에도 누군가가 쫓아갔다면 걔네들은 다 물린 포지션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좀 유용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현재 부근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세 랠리 이어간다고 해서 좀 쫓아가는 매매로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일단 워낙 내일이 이제 북미 회담이다 보니까 현재 시각에서도 외신 쪽에서도 그리고 국내 언론사들에게서도 뉴스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조금의 기대감 쪽에 우위를 더욱더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이어졌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수가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결과에 만족해서 더욱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국내 네. 선물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지 형식으로 국내 선물은 눌리면서 매수 배팅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은 고가에서의 매도 전략을 해지 형식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거든요. 저희 리딩방에서. 네. 그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결정 내릴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슈의 소멸이냐, 그게. 어차피 이번에는 사인 안 나와요. 공동 성명 자체만 나오면 대박이라고들, 뭐, 용어가 뭐, 쓸만한지 모르겠으나, 대박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오후에도 그랬고, 아직까지는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협상했던 게 최종 협상인지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왔을 때 미국 인터뷰 자체도 굉장히 짜증내는 어조로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나온 내용들이 유효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한데 이거에 대한 이슈는 또 소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나왔을 때는 급등을 한번 주고 한 이틀 정도 행보하다가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지속적인 앞으로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협상을 한다의 의미를 더 두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밀린 다음에 지금 내일인데 내일까지 그냥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국선도 그렇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지수도 그렇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주말에 갔을 때 그래서 12일 날 북미 협상을 하는구나 하는 시점부터 매도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건 뭡니까? 그 이슈가 명확하게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해서 갈 수 없는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가 유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선물 지수도 그 다음 월요일부터 쭉쭉쭉 급락으로 빠진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고만 있죠. 내일이 결과인데. 한마디로 고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이슈라고 확정 짓기가 아직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 기대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고가에서 고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저가에서 눌림 매수는 하겠으나 눌림 매수를 시작해서 뭐 단가 맞춰서 분할까지 한다면 손실은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겠으나 이슈가 거의 소멸된 상태의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뭐 발표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전을 보겠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앞으로 행보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우리는 노력하겠다. 그냥 뭐 뻔한 이슈가 나온다면 이건 그냥 이슈의 소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차트에서 저항점이 있으면 걔네들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트를 끌고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운 좋게 뭐 출렁거리는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일 좋게 10시에 발표가 나온다면 기껏 해봤자 초기 반등에 그 다음에 개인들 쫓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물량들 빠지고 뭐 이런 오히려 반대 매매 성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남북 협상 때도 똑같았잖아요. 저희가 27일 날인데 25일까지 매도를 쳤다가 그 매도로 많이 빠진 다음에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슈가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약간 이만큼 빠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횡보보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나 우리가 생각한 거 기대치는 그 중에 20-30%의 확률밖에 없기 때문에 20-30% 때문에 대박을 노리다가 80%의 확률로 별 소득 없이 물려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한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면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인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걸 전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고 거기서의 가정에 대한 이슈에 배팅하기는 좀 아직 무리스럽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큰 돌파의 되돌림을 보는 게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오히려 추가적인 그림들이 낫겠다. 왜냐하면 돌파 이후에 눌림, 그 다음에 매수로 가더라도 눌림 이후에 다시 지지력을 받아내고 차근차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급변동을 보고 싸우는 게 오히려 개인들한테는 오히려 큰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적겠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일 북미 정상회담의 마무리를 이슈의 소멸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의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일단 별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이벤트의 마감으로 이슈의 소멸로 생각을 하시고 지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망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내일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유의하시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앞서서는 지수와 유로FX 두 가지 이슈를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오일이 정말 딱 맞게 이 시점에 이슈 점검을 하고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마이너스로 흘러갔었습니다. 거의 1% 가깝게 좀 꽤 많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65.58달러까지 다시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일단 마스터님이 업을 들어주셨고요. 저는 다운이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선에서도 좀 밀려난 이후에 현재 같은 자리에서 지금 6거래일 정도죠. 거의 6개의 캔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오기 전에 매수를 저희가 6시 넘어서 리딩을 하면서 6시부터 7시 사이에 눌림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사인을 다 드리고 좀 들어온 애들도 미리 잡아서 다 끌고 가죠. 사실은 지금 크루드오일과 골드, 유로 다 매수 오늘 단기 목표는 다 온 상태입니다. 온 상태인데 크루드오일을 추가적으로 매수로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65.75 자체를 안차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70부터 75 사이에 매수 들고 있으신 분들 다 올청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4.80까지 다시 매도 관점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68점 뭐 5틱을 좀 덜 왔죠. 근데 우리가 오기 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 그냥 빨리 잡자. 얘네들 안 잡히면 할 게 없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배팅을 드렸는데 여전히 65.75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얘네들 일봉상에서 그림을 보자면 이래요. 여기서 제가 약간 계속 고민하던 게 얘네들을 반등을 한번 준 다음에 67달러에서 밀려서 얘네들 배팅에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위에서 우리가 68.50에서 매도 추세를 한번 밀었죠. 그 다음에 64.50에서 매수 추세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미 이때 제가 결정해서 자리값을 드렸죠. 위에 매도 아래 매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리딩방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4.80 아래를 깨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눌린 매수를 여기서 본다. 그래서 64.50을 지킨 애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쪽 배팅을 해준다. 어디까지? 우선은 66달러까지를 열고 그 다음에 67달러까지를 우선 최종적으로 열자. 걔네들은 이제 일봉상에서 그림을 이렇죠. 이 구간들 굉장히 혼조세로 엇갈리는 구간들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이에요. 그림들이 바뀌면 또 걔네들 인정하면서 싸워줘야 되는 형국이고. 근데 우선은 이 하단부가 채널로 인지하고 싸우는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추세가 빠졌다고 인지하고 싸우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 67달러까지 추가적인 그림을 추가적으로 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67달러부터 다시 매도로 전향하는 게 맞고 우선은 여기서 드렸던 매수 단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죠. 하지만 우선 출렁거린 걸 지키는 걸 지속적으로 보고 아래 구간에서 최저가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중간에 익절을 하셨다면 그냥 무포 관망 하셔도 되겠지만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들 65.40대를 지키면 우선 67달러까지 매수로 연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매도를 계속적으로 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 소지고요. 오늘 벌써 오전 중에 2번이나 시도를 하고 그 전에도 시도했던 아이들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장에서. 그렇다면 얘네들 눌리고 다시 시도해서 뚫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매도는 오전 중에는 여기서는 쳤지만 그리고 매수를 여기서 쳤지만 이 다음에는 지키고 뚫을 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선은 그림상으로 보면 얘네들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고 버티는 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뚫었기 때문에 중간에 익절하신 분들은 무포 관망해야 되겠지만 아직 홀딩하고 있으신 분들은 65.40이 무너지지 않으면 67달러까지 내일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67달러 초반부터 다시 매도 전략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작은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오늘 바운더리 내에서만 얘네들만 정해서 본 거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그림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67달러까지를 열고 어차피 매도는 다시 67달러에서 본 게 낫다. 그러면 이 구간들 저항을 받고 무너진다면 걔네들은 다시 아래 구간 깬 다음에 신규로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만 얘네들 추가적인 그림을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깨지지 않으면 매도는 어차피 67달러 넘어간 이후에 보는 게 추세로 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짧은 손절로 긴 수익을 보기도 좋은 구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박스권 부합이라면 그림들이 이렇게 열릴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싸우는 게 현명하지. 이 중간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을 또 반대 매매로 테스트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매수가 익절되셨으면 무포 관망하시고요. 아직 들고 계시면 추가적인 그림을 끌고 가시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단기 그림은 마감이 될 만한 그림이지만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 그림까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림들을 좀 더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대가 현재 65.57달러 선으로 65달러 그리고 64달러에 대한 중반대 가격대 지키는 가격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65.40달러 지키는 가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67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67달러에 도달했을 때 이제 매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을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 설명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뭐 하루하루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일단 뭐 좀 긴 시간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뭐 그런 시간과 기간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짧은 손절과 일단 손절에 대해서는 좀 짧게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서님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크루드오일은 앞으로 관점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의 하락신 좀 짧은 매수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외신 쪽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외신들이 참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그러한 결과들에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을 예상을 하면서 다소 좀 조심스러운 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일 가격 역시 지금 제목에서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하면서 줄다리기 상황과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정말 기록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이는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오펙으로 인한 오일 가격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 시추 장치도요. 지난 2주 동안 또 증가를 또 늘려서 862개까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또 지금 러시아도 10만 배럴 하루 생산을 늘리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1100만 배럴에서 1110만 배럴로 지금 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펙 국가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좀 원유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원유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이에 대한 공급 하락 우려가 또 이 가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제재, 미국의 제재죠. 이런 상황과 또 부실 경영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석유 생산이 계속해서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 역시 수개월 내에 경제 제재가 발의가 되면서 분명히 전문가들은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일 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를 상쇄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JP 모건의 전문가에 따르면 2019년에는요 오펙 국가들 이외에 비오펙 국가들이죠 미국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오일 생산을 좀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존의 지금 오일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위험도 있지만 또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또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단기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줄다리기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 회의도 6월 14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로 FX 때 이번 5일 때는 비엔나에서 열리는 오펙 회의 6월 22일과 23일 양일 동안 열리는 회의죠. 이 회의 때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가들 역시 전망치일 뿐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역시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오펙 회의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펙 회의 전까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6거래일 연속 좀 같은 가격대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크루드오일이 빠르게 좀 돌파를 하면서 65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좀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마스터님. 오펙 회의 전까지 이렇게 좀 제한적인 앞뒤로 가격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앞뒤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64.50대 깰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싸움이고요. 지키는 애들은 64.50을 지키는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막는 싸움들은 67 중반을 막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이 64달러 중반부터 67달러 초반까지 혼조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답변이 된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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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 가격이 지금 저희가 또 외신 의견 듣는 동안에 65달러 86, 완전하게 후반대 가격대까지 정말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하락 전환했던 모습을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이내 상승 전환하더니 0.41% 정말 빠르게 하락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한 질문 더 드린다면은, 이런 추세라면 66달러 돌파 여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우선은 네. 이제 가능성을 67달러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60 가능성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는 것보다 이제 지키는 걸 계속 보는 건데요. 65.75를 계속 아까 하다가 지금 갖다 대놨으니까 당연히 뚫는 시도를 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뚫은 시도 한 다음에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지켜주는 게 열팅 내외에서 휩쓸어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됐으면 이걸 이제 규칙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자, 그렇다면 오늘 한 66 중반까지는 기대치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요즘 그림들이 한 번에 안 가요. 예전에 저희가 한참 할 때는 위로 250개, 아래로 250개 해서 그날 보는 건 그날 다 찍고 나서 되돌림까지 다 주는 그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2, 3일 동안 나눠서 가고, 이게 바운드가 작은 건지 물량들이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걔네들이 나눠서 가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된다면 아래 구간이 오늘 지지력이 64.80대였잖아요. 그럼 65.80까지 100개가 왔죠. 일반적으로 요즘 100개면 충분한 보합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파보다는 지키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65.50대를 그냥 지켜내고 눌릴 때마다 계속 받쳐내니까 갑자기 급등이 쫙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키는 걸 확인해야지 추가적으로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들은 누가 매도를 먼저 칠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틱에서 보면 추세 상단 구간인데 걔네들이 지금 뚫었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갔을 때 최적의 상황에서 누가 물량을 빨리 터는지가 중요하죠. 매수 들고 있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한두 계약은 그냥 되는데 20, 30개만 들어가면 얘네들이 자리 마킹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호가들이 도망 다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65.75를 저항을 받고 밀렸던 애들. 왜 그러냐면 얘가 핵심 보합이거든요. 제가 오늘 리딩할 때 이 말씀 드렸죠. 2호부터 7호까지가 핵심 보합이었다. 근데 7호를 오전 중에 맞고 못 넘어가다가 아래 64.80까지 오고, 64.80이라는 건 이전에 미리 분석해 놨던 큰 자리이기 때문에, 큰 자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시 큰 자리에 대한 가능성의 배팅을 열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의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열팅 내외 지지력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배팅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리겠죠. 왜? 이 위에서 붙어서 오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더라도. 왜? 이 구간들은 이제 매도 매수 싸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붙어 있게 되면 이제 뚫고 다시 채널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얘 채널을 보고 있고요. 누군가는 얘네들 추세가 깨진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치고 나서 이 저가를 다시 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도 올려놓고 우리가 추세 매도를 64.50까지 본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예상했던 스토리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의심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지지력이 7호에서 넘어가서 7호 1차 지지력이고 얘네들은 60 2차 지지력일 거예요. 60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는 애들이 66.50을 테스트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추세가 열린 애들
건드리기 시작했죠. 만약에 오늘 추세가 67달러를 건드리는 추세가 된다면 걔네들은 다시 보합권으로 들어와서 이 내에서 횡보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 구간들을 넘어가는 시도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넘어가기 위해서는 치킨 싸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65.60대 오늘 지지력이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이미 이제 네. 아래 구간 40대는 넘어갔고요. 네네. 75부터 60대 지지력. 그래서 매도를 함부로 치시면 안 되고 걔네들 뭐 15개 먹으려다 물려버릴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 배팅을 들어가서 66.50 그다음에 67달러까지 최종적으로 67달러까지를 열고 보시는 게 중요할 네.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익절이 되시더라도 매도의 시작은 66.90 위부터 시작하셔야지 싸움이 되는 그림이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크루드오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67달러까지 좀 길게 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워낙 상승세가 치솟다 보니까 현재 부근에서 좀 빠르게 좀 점검을 도와드린 거기도 한데요. 65.60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인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드오일도 뭐 제한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달러에 대해서 좀 위아래 선으로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30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좀 대표되고 북미 간에 대한 이런 사건에 의해서 골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스터님이 방금 전에 빠르게 바꿨어요. 관망 들으셨고요. 저와 박나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이 사운드가 나오기 직전에 바로 빠르게 바꾸셨잖아요, 마스터님.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눌린 매수 드신 네. 건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보는데 이제 오늘 또 저희가 배팅할 때 이랬어요. 그림들이 같다. 그림들이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보는 애들이 있으면 다 추가적인 매수입니다. 우선은 놀고 있는 달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지수 다시 치더라도 안착하기는 어렵습니다. 64지수 안착하기 어렵고요. 얘네들은 우리 전략대로 매수로 치다가 매도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 쪽으로 배팅 못 하더라도 매수를 한번 치고 나서 단타만 노리고 다시 매수 쪽은 아래서 대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자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로 떨어져야지 다시금 반등을 노리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유로 달러 골드 전략 세운 게 뭡니까? 오늘 구조상에서 얘네들이 못 높일 수 있으나 얘네들이 저가에서 눌린 매수 배팅 하든지 뭐 하든지 매도는 신고가, 전고가를 높인 다음이다. 자, 얘네들 그림 보자면 우선 1310달러 큰 그림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1310달러 안착 여부에 대한 배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354달러까지의 반등 여력을 두고 볼 생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추세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얘네들 매수 잡기는 너무 편했었어요. 실제 얘도 사인 드리고 왔죠.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얘네들 매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리딩 시작할 때가 이 시점이었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로 아래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 자리부터 매수를 드렸죠.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매수를 배팅에 드리고 1301달러까지 우선은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방송국 와서 얘를 체크해 놓은 거예요. 좀 더 골드를 일찍 했으면 좀 더 조언 드리기가 좋았을 건데 1304.5달러까지가 오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다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까 크루드오일이라고 말씀드릴 때 다 왔다고 말씀드린 네네. 거예요. 유로는 일찍 했기 때문에 좀 더 남아있는 상태였고 네. 또 크루드오일은 찍었는데 추가적인 그림이 있어 보였었고 골드는 내일 모레 뭐 앞으로의 큰 그림은 매수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단기적인 그림이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그려놓고 이렇게 보는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구간을 저가라고 인지한 다음에 얘네들 추가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구간을 그래서 오늘 또 지지력에서 얘네들 뭐 제가 리딩을 이 시간에 안 하고 있어서 반등의 신고가를 높이면 매도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이 자리까지 와서 매도 좀 더 치고 매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출렁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여기까지만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 지지단 애들은 바로 여기까지 다시 시도를 한 거죠. 왜? 이 구간 보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우선 열고 두 마디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를 바로 돌파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구조죠. 얘네들은 이제 돌파 이후에 인정을 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면 보합권 매매 전략에서 매도 치기는 부담스럽지만 롱포 때문에 눌림에서 다시 매수 전략을 통해서 1310달러 그 다음에 1354달러는 사실은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네. 제가 그냥 데이데이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걔네들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하심이 좋다. 단 오늘의 그림은 마감이 된 듯 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뭐 추가적으로 배팅을 하시려면 분할 대비나 아니면 넘어간 걸 확인하고 배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관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 추가적인 배팅 사인이 나갔고 전반적으로 유로하고 골드와 비슷한 유의 그림들이 달러 약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달러가 아직은 뭐 지속적으로 얘가 추가적으로 쭉 빠지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얘가 약하다면 나머지 애들 다 반등을 하는데 한두 종목이 공격적으로 배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나머지 애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얘까지 했다가 뭐 그럴 네. 바에는 네. 오늘 마디는 거의 온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배팅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눌림 매수 전략에 대해서 유효하고 현재 오늘장에 나올 가격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또 현재 실시간으로 유효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 전달을 해드리려고 마스터님의 노력이 돋보였던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뭐 외신 쪽이라든 언론 또는 뭐 시청자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수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장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 보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골드에 대해서는 하락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에 대한 생각하실까요? 우려죠. 네네. 이슈의 소멸이 네. 아니라 네. 그 이슈가 그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밀당 관계에서 소각 상태에 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단기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있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달러도 약세를 띌 만한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정책 회의에서 뭐 유로존의 뭐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그 이탈리아에 대한 그 악재에 대한 소멸이나 뭐 부각이 약간 약해지는 그런 뭐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혼조세였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기대치가 있을 때는 매수로 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도 그렇고 기대치가 있을 때는 겁없이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밀리더라도 12일 전까지는 반등을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내 선물 겁없이 끌고 계속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11일까지나 아니면 12일 날 오후까지는 봐도 된다. 부족하면. 그러면 걔네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호재 이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재 이슈가 끝났을 때는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겠죠. 발표를 해서 얘네들이 뭐, 자, 내일부터 당장 뭐 해서 우리 다 됐어. 이제 뭐, 종전이야. 이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일 오늘까지의 이슈보다 내일 이슈는 더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저희는 악재라고 봅니다. 왜? 기본이 눌림 매수 위주의 배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가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국선 지금 보듯이 최소 물량으로 끌고 가는 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신규 배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죠. 이미 저가에서 눌림목이 있었을 때 잡았어야죠. 잡고 걔네들은 더 눌리더라도 10일, 11일 이슈까지는 다시 원상복귀는 하겠지. 그 배팅에 추가적인 배팅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의
그 기대치를 갖고 신규 배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이미 테헤란로에 다 빌딩을 샀게요. 그런 움직임이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팅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 눌림에서 매수를 자꾸 끌고 온 거지, 신규 배팅을 하기 위해서, 내일 배팅을 위해서 이미 수익도 안 나는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정리하고 홀딩해서 보는 전략이지, 여기서 신규로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슈의 소멸이라는 거는 그 기대치에 대한, 이제까지 기대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지속성에서 밀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우위에 선두에 서려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한테 배려하기 때문에 오케이 잉크 딱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트러블도 생기고 배려도 하고, 이게 협상의 법칙인 겁니다. 각 나라의 존폐를 걸고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에 따라서 극적인 협상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한목적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이제 기대 이슈에 대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얘 밀당에 대한, 그리고 또 첫 번째 만남에서의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다음 논의에서 우리 좀 더 배려하는 모습 보이자 하면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 발언 같은 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남북 협상 때하고 이제까지 오늘까지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그거의 가능성이 높지, 그냥 무조건 돌파는 수익 난 사람들이 버텨서 먹는 구조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내일 터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터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고가에서의 이슈의 소멸은 악재입니다. 그리고 저가에서의 악재 소멸은 호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왔기 때문에 얘는 뚫느냐 안 뚫느냐는 내일 보고 그 기대치에 대한 걸 신규 배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슈의 소멸이라기보다는 이슈가 약해지는 구조고, 그 다음에 그 이슈가 끝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대치를 갖고 물량들을 넣어서 배팅하기는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골드 가격 역시 이제 소폭 상승이다. 또 어떤 외신 기사에서는 소폭 하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해외 지수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만큼 이제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관망 모드의 제한 상승이다라고, 관망 모드, 이제 우리도 지금 팻말이 있죠. wait and see mood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서를 단 채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화 정책 회의와 또 북미 회담을 앞두고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골드 가격은요, 말씀드린 대로 관망 모드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메르츠뱅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회의 결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금의 인기는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준과 또 유럽중앙은행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것이고, 북미 회담의 결과는 하나의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무역 이슈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에서는 특히나 이 테크니컬적인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가격에 대한 진단을 보통 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6월 달이 여러 가지 회의와 결정 사항을 많이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은 정확하게 이제 혼조가 너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진단을 보류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역시나 지금 내일의 회담 결과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소폭의 반등과 또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만큼 저는 이제 업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 외신 표현처럼 관망에 가까운 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과 외신 쪽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의견인 것 같아요.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서 외신 쪽의 분석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스터님의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좀 접수해주신 질문 빠르게 한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자, 지금 속보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베르츠 방크 쪽에서 나오는 의견인데요. 연준과 ECB 발표가 금 가격의 좀 핵심 사항일 것이다. 그리고 북미 회담 담은 촉매제가 골드의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무역 이슈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북미 회담 결과가 좋으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인기는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 또 다른 금속에 대해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질문이 들려왔는데요. 뭐 이전에서부터 구리에 대해서는 수요적인 측면이 가장 좀 중요해서 그 부분 저희가 함께 좀 참고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구리 비중 중에서는 전력용 구리 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이 국가 전력망이 전년 대비 7% 넘는 증가한 금액을 투자 유치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수요적인 측면이 더욱더 펀더멘탈 쪽으로 받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유튜브에 구리도 북미 회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매도 진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북미 회담과 구리도 좀 연관이 있을 거냐, 단기 매도 진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리의 가격 먼저 확인해드리고 마스터님께 빠르게 여쭤볼게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이어났고요. 오늘은 3.268영선으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 매도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일까요? 어떨까요? 네, 우선은 눌리더라도 다시 고점을 돌파 못할 이유가 없는 그림으로 약간 매도를 길게 보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럴 때는 사실 해설위원님이 옆에서 좀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 더 좋은데, 뭐 사실은 말씀드리려면 좀 깊은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림상으로의 이슈로 좀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우선 보자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 별로 못 느끼고 잠깐 눌리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들,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나서 얘네들 돌파 이후에 고점을 못 높이고 있는 구조죠. 아직은 얘네들 삼각 수렴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일봉상에서 얘네들 지지력들이 원체 강력합니다. 아직은.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구조에서 위에서 잠깐 보합을 노리는 구조의 매매 전략은 통할지언정 얘네들 뚫고 내려오는 전략은 아직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래 쌍저와 쌍고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서 얘네들은 수평에 대한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윗구간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인지를 하고 싸운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 이 구간을 밑에 아래 하단부, 그러니까 음봉이 생겨난 상태에서 매도를 배팅하기는 솔직히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림이고요. 얘네들은 아래 구간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윗 구간을 더 시도하다가 물량이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매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을 좀 더 여시고요. 신고가를 높여서 일봉상에서 한 2, 3일 정도 뭐 3.400대 왔을 때 걔네들이 전 고가를 되돌림을 보는 구조로 해서 배팅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한 배팅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상에서는 매도다 매수다 그림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들 보자면 2017년 동안 굉장히, 그때도 우리가 한번 채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얘네들은 이 구간부터 지지가 됐을 때도 채널을 유지하고 싸우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조는 얘네들 매도치다 물리게 되면 얘네들은 절반에서 물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전고점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 채널의 중간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꺾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들어간 게 낫고요. 그렇다면
싼 저가를 형성한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저가를 낮췄을 때 걔네들 매도에 분할에 배팅 그다음에 손절 그런 구조의 싸움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들을 배팅해서 물리기 시작하면 아마 쉽게 버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신고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을 지지하고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이 아래 구간을 그냥 지키고 버텨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저가가 돼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리다가 약간 빼고 올리다가 약간 빼고 해서 끝내 물려버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얘네들 고가 전에서 약간 뭐 위에 약간 손절을 두고 단타는 볼 수 있대. 롱포로 보기에는 아직 그림이 뭐 딱 보면 괜찮은 매도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그림은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매도적인 부분 물어보셨는데요. 아직 전고 작년에 11월 28일 기록했던 3.34 그 이상으로의 조금의 추세를 본 이후에 매도적인 관점 아직은 지금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손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박나래캐스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뉴욕 증시 개장과 그 시각에 맞춤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 저희 신세계에서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내일장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